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우 타일러입니다. 쌤입니다. 영화다시북이고요. 주로 요새 1001가지 영화를 하고 있으며 고전 영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할 영화는 Path of Glory라고 영광의 길입니다. 1957년도 스탠리 큐브릭 감독 작품이고요. 네. 내용은 시대 상황, 영화의 시대 상황은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 상황에 프랑스군을 다루고 있고요. 원작은 소설에 있습니다. 소설. 험프리 컵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원작이고 그 소설 또한 실제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얻어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1957년도에 90만 불. 90만 불이면은 9억을 썼죠. 9억. 그래도 한 100배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90만 불을 썼고요. 90만 불을 쓴 영화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워낙 유명한 감독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샤이닝, 아이즈 와이드 샷 등등 흑백 영화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거는 약간 라이언 일병구하기가 생각이 좀 났어요. 세트를 꽤나 잘 꾸몄고요. 아 그렇죠. 세트를 이용해서 했겠죠. 세트를 되게 잘 꾸몄어요. 당시에 그 참호전을 되게 생각하기 모세한 영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좀 약간 얘기를 드리면 이제 실제적인 근대전의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기관총이 나왔고 이제 가스전이 또 이제 시작됐고요. 생화학 무기가 네. 참호를 파고 나오질 않죠. 나갔다가는 죽으니까. 기관총에 죽으니까 예전처럼 뭐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참호와 참호 사이를 이제 노맨스 랜드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과 프랑스군 사이에 있는 그 노맨스 랜드가 있어요. 그 넓은 데는 뭐 몇 킬로에서 좁은 데는 몇 야드 정도까지 되게 다양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영화가 영광의 길, Path of Glory입니다. 주인공은 콜로넬 닥스라고 해서 컬크 더글라스라는 분이 주연을 하셨고요. 어디서 봤다 싶었어요. 이분을 계속 영화 보는 내내. 네.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십니다. 아. 그 캐서린 제타 존스의 남편 되시는 네.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컬크 더글라스고 그분이 주연을 맡으셨어요. 아직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네, 골든 에이지의 마지막 남은 배우시라고 합니다. 만 102세시래요 지금. 와. 그 대령으로 나오셨던 이제 컬로넬 닥스가 계시고요. 그분이 주연이고요. 나머지 배우분들은 이제 뭐 다 작고하신 것 같고요. 이 대령이 맡고 있는 대대가 있어요. 대대가 프랑스군인가요? 프랑스군이죠. 근데 다 영어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프랑스군들인데 영어를 하고요. 체르노빌 드라마 봐도 영어를 하죠. 네, 러시아인들이 다 영어하더라고요. 네. 남의 나라 얘기 갖고 참 영어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맞아요. 남의 나라 얘기를 참 잘 살려. 그 내용은 미러라는 대장이 있어요. 장군인데 그 위에 장군인 브롤라드에게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독일의 참호를 점령해라. 안트일이라는 곳을. 근데 미러가 안 된다. 이건 자살 임무다. 절대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 임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벌라드라는 그 장군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이 임무만 성공을 시키면 승진이다.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다. 미러가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제 참호를 방문합니다. 참호를 방문해서 이제 사병들을 이제 독려를 하죠. 그러다가 한 병사를 만났는데 어린아가 있어요. 쉘샤크라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PTSD. 이제 주변 하도 포탄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맛이 간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닥스 대령에게 명령을 합니다. 참호를 점령해라. 이게 메인 플롯이에요. 불가능한 임무지만 넌 점령을 해야 된다. 대령이 처음에 반대를 하죠. 대령조차. 이거 말이 안 되는 작전이다. 근데 그럼에도 뭐 군인은 상명하복이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와중에 서브 플롯이 하나 있어요. 메인 플롯이 있고 서브 플롯인데 서브 플롯은 중위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 코포럴인데 이게 병장 아니면 상병이거든요. 네. 그 사람과 친구였어요. 군대 오기 전에. 그 중위와 병장이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껄끄럽죠. 그렇겠죠. 한 명은 장교고 한 명은 사병이니까. 계급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닥스가 그 대령 닥스가 장군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이 중위에게 명령을 합니다. 밤에 가서 정찰을 하고 와라. 이 중위가 그 코포럴 그 파리스예요. 이름이 파리예요. 그 도시 이름 파리인데 네. 이 사람과 다른 한 명을 더 데리고 야밤에 정찰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 세 명이 가서 정찰을 가서 이제 한 명이 더 들어가게끔 해요. 더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중위가
이름이 로젯인데 겁을 먹습니다. 얘 죽었다. 아, 잡혀갔다. 잡혔다. 네. 걸렸다. 코포럴 이제 병장 파리한테 돌아가자. 파리는 어떻게 그냥 돌아가냐. 기다려봐라. 근데 로젯이 겁먹고 분명히 잡혔을 거다. 갑자기 느닷없이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 정찰병이 간 쪽으로. 그러면 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도망가요. 오, 중위는. 네. 파리가 벙져서는 네. 그 스카우트 그 정찰하러 간 남자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죽었어. 수류탄에 맞고 사망을 했어요. 아, 던진 수류탄에 맞고 죽은 건가요? 그렇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로젯한테 따지죠. 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막 따져요. 근데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를. 근데 로젯은 당연히 상부에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닥스가 그 상황을 봐요. 그 때마침 그 대령이 그때 얼버무려서 파리는 내보내고 자기가 병찰하러 나갔다가 한 명을 잃고 돌아왔다고 거짓말로 무마해버립니다. 이제 작전 실행 날이 오죠.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진격을 하라고 해도 진격을 안 합니다. 특히 비중대 같은 경우는 참호에서 나가질 않아요. 나갈 수가 없죠. 나가면 죽는데. 나갈 수가 없죠. 네. 닥스는 어쨌든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 그 비중대까지 가서 그 병사들의 사기를 복돋은 다음에 올라가려고 해요. 자기가 먼저 전투를 지휘해서.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또 자기 쪽으로 병사의 시체가 떨어지면서 같이 굴러 떨어집니다. 나가는 즉시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가는 즉시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상황을 뒤에서 보고 있던 그 장군 미러, 자기의 승진을 네. 약속받은 그 장군이 네네. 포병에게 포탄을 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쪽 참호로. 자기 쪽 참으로요? 응. 안 나간다 저것들이. 우리 쪽 참호에 쏴라. 저것들이 앞으로 나가게끔 해야 된다. 그거를 듣고 있던 통신병이 전달을 합니다. 포병 쪽에. 쏴라. 네, 포병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 저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니까. 장군의 서명이 담긴 명령서를 내놔라. 그대로 또 연락병이 통신병이 전달을 해주죠. 장군이 전화를 받고는 얘기를 합니다. 쏴라. 내가 장군인데 너가 명령 불복종으로 잘못되고 싶지 않으면 쏴라. 써주진 않죠 당연히 문서를. 그렇죠. 써주면 안 되죠. 안 되죠. 또 안 되죠. 네. 그 쏩니다. 개판이네요. 그래서 근데 죽어도 안 나갔죠. 어쨌든 작전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어요. 미러 대령이 이제 화가 많이 났죠. 그렇죠. 자기 승진해야 되는데. 안 나갔으니까. 네. 100명을 죽여야 되겠다 자기는. 그 명령 불복종죄로 그 겁쟁이죄라고 하죠. 나가지 않았다. 명령 불복종을 했다는 죄로 이제 100명을 죽이고 이제 재판을 회부해야 된다. 했더니 대령 닥스가 이 사람이 원래 변호사였어요. 군대 오기 전에. 무슨 소리냐.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럴 거면. 내가 명령을 실패한 대령이니 우두머리니 날 죽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럴 때 그 제네럴 블라바드 최초 명령을 내렸던 장군이 중재를 서줍니다. 그러면 각 중대마다 한 명씩 재판에 회부하자. 미러가 거기서 합의를 해줍니다. 3명을 뽑아요. 각 중대에서. 그래서 한 명이 뽑힌 게 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한 명은 좀 고문관이었고 한 명은 제비뽑기로 뽑혔다고 하는데 절도를 한 2번 걸렸던 병사가 이렇게 뽑혀요.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그 변호를 네. 군법 재판의 변호를 닥스가 맡아줍니다. 엄청나게 설파를 하죠. 얘들이 사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신들이 사형을 내리면 평생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도가 되죠. 3명 다. 네, 언도가 됩니다. 네. 또 그 중에 한 명은 싸워서 기절까지 해요. 그 안에서. 누구랑 싸운 거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세 명이서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가 잘 기억 안 네네네. 나는데. 어쨌든 한 명이 기절까지 하고 이렇게 머리에 붕대까지 감고 이 사람은 처형장에 끌려 나올 때 그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들것에 실려 나와요. 닥스가 결국에는 명령을 또 누구한테 내리냐면 로제한테 내립니다. 그 중위 있잖아요. 그 폭탄 던지고 도망갔던. 네. 대충 눈치가 있었던 거예요. 닥스도 뭔가 있다. 파리와 이 로제 사이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주거든요. 총살령 할 때는. 로제가 파리한테 그 건네요. 눈을 가려주겠다고. 파리는 이제 거절을 합니다. 뭔가 애매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이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3명이 사라져요. 아, 사형이 집행이 되나요 결국? 됐죠. 그래서 이제 씬이 바뀌고 병사들이 점령한 지역의 바에서 펍에서 독일군 여성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강제로 부르게끔 해요. 그 노래를 되게 아름답게 불러요. 독일어로.
그 노래를 듣다가 병사들이 이제 쫓아 부르다가 이제 눈물까지 흘리는 상황이 오죠. 근데 그 와중에 닥스는 새로운 명령을 받고 그 펍에 있는 병사들을 본 뒤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블라바드가 브롤라드인가 이게 영어로 썼는데 네. 브롤라드 거예요. 브롤라드인데 그 장군이 이제 그 전에 미러라는 그 장군 있잖아요. 데려다 놓고 셋이서 이제 삼자대면을 합니다. 네가 포탄 쏘라고 했잖아. 이걸로 해서 너도 이제 군법에 넘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닥스 네가 대신에 저 사람의 자리를 받아라. 네가 장군이 되라. 닥스는 처음에 거부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게 돼서 이제 그 지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펍에서 네. 독일 여성이 노래를 하면서 병사들은 이제 눈물가가 축축해지고 닥스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 병사들을 데리고 새 임무를 가게끔 하는 곳에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아 거기서 끝났나요? 영화는 여기서 끝나요. 1957년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하네요, 되게. 네, 흥미진진해요. 네. 흥미진진하고요. 우선은 배경을 되게 잘 꾸몄다는 게 제가 1차 세계대전 영화를 처음 본 거거든요,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영화는 꽤 봤지만 1차 세계대전 영화는 배경을 했던 영화는 이게 처음이고 네. 그렇게 흔하지 않죠, 사실상. 체감상도 사실 더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상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실제로 참호가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장군들이 나올 때, 그 장교들이 나올 때와 그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이 나올 때의 그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요. 첫 번째로는 장교들이 나올 때는 뭔가 탁 트입니다. 뭔가 화려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장군들이 있는 곳은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반면에 그 참호 같은 경우는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참호에서 먹고 자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네. 그 사병들은. 네.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 답답한 그 느낌을 잘 전달을 해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시각적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게 그 장교들이 있는 그 뭔가 약간 서유럽식의 그런 번쩍번쩍한 그런 배경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약간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나도 모르게. 근데 대신에 반대로 트렌치 이 참호 쪽으로 가면 약간 답답하죠, 사람이. 아, 저게 사람이 살 수 있나? 내가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영화가 반전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반전 영화인 거잖아요. 인간이 얼만큼 그 전쟁을 했을 때 모순된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배우는 전쟁에 대해서는 영웅 또는 뭔가 숭고한 희생 사실 이런 것들에 더 가치를 두잖아요. 저희들은 당연히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 영화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냥 인간 군상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이 영화의 개봉을 엄청 말립니다. 유럽 내에서. 이 당시에요? 네, 당시에. 네. 미국에서도 개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그럼 나중에 개봉이 됐나요? 나중에 한 1970년도쯤에 개봉이 됐을 거예요.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전 이후에 히피 문화가 좀 생기고 뭔가 반전의 그런 여론이 보이죠. 아무래도. 네.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문화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전쟁 영화는 좀 다르죠. 나를 희생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를 희생해서 전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려는 인간들이 다수 등장하죠. 여기 이 안에서는. 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군인상은 닥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흔한 이제 클리셰 영화에서 클리셰적인 존재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 클리셰 같이 안 느껴지는 이유는 주변이 전혀 클리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다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목표. 그렇죠. 뭐 도망가고 진급하고 싶고 그렇죠. 심지어 아군까지 죽여가면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 회피까지 그렇죠. 네. 문서로 남기지 않는 네. 그러면서도 내가 잘났다고 네. 저 사람들이 잘못했기에 내가 실패했다는 책임 전가까지 완벽한 우리가 실제 사회네요. 실제 사회. 괜히 거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장이 무슨 이렇게 뭐 잘 찍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좋은 시나리오 밑에 나쁜 영화 만들기 힘들다고 그런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확히 찝어내죠. 그 우리가 보기 싫은 면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면을 그 저번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니까 보고 나면 약간 불편해지는 영화들이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약간 좋은 영화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오래 남는 영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좀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보면서 이제 제일 말해주고 싶었던 건 그런 거죠. 우선은 나조차도
어떤 환경을 눈으로만 보는 건데도 더 편하게 느껴지는지 불편하게 느껴지는지조차도 잘 전달을 했고요. 그러게요. 그 당시 영화면 어쨌든 흑백 영화일 거고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이 되게 잘 드러났다는 거는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맞아요. 들어보면은 네. 그리고 그 세 명이 처형당할 때 네. 그러니까 영화들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희생양. 명분을 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되는 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있었지 않았나. 약간 씁쓸한 말하다 보면 자꾸 말하다 보면 씁쓸해지긴 하는데 그런 영화였습니다. 57년도면 진짜 50년도 더 된 영화네요. 이제는 62년 전이네요. 그렇죠. 와. 몇 년만 더 지나면 80년, 70년 전 영화예요. 네, 그러네요. 반전 영화 그 패스 오브 글로리였고요. 네. 영광의 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었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영광의 길이 전혀 아닌데. 네. 네, 매주 목요일마다 팟빵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으실 수 있고요.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서 댓글과 구독, 좋아요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유튜브 와서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약간 B급 감성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봤는데. 네. 제가 늙어서 그래요. 트렌드를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편집 트렌드를. 노력은 해보고 있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제가 지인들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네. 좀 굉장히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런 B급적인 측면에서. 나름 어쨌든 젊은 감각 좀 찾아보려고 하고 네, 있는데. 정말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사실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그 썸네일도 그렇고 다 뻔하거든요. 맞아요. 구조가 뻔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들 보면 맞아요. 저희 건 뻔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네. 좋네요. 다음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